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그래도 20대 때는 저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들도 많았고, 아직도 얼굴은 30대의 중반 정도로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두 아이를 키우면서 늘어난 살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첫째, 나왔을 때는 그래도 살도 금방 뺄 수 있었고 운동을 하니까 몸이 돌아오는 것 같았는데, 둘째 나왔을 때는 완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늘어난 체중도 빠질 생각을 안 하고. 더 큰 문제는 식이요법으로 살을 조금 뺐더니 뺀 만큼 살이 쪄져서 보기 싫어졌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라도 운동을 해야겠다 싶어 찾아보다가 마침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실내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동호회를 모집하는 중이라 하더라고요. 어디서 주워 듣기로 배드민턴이 그렇게 운동 효과가 좋고 몸의 라인이 예뻐진다고 해서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회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제가 완전 초보라서 오전반에 나와서 배워야 한다 하더라고요. 경력도 좀 있는 분들끼리 동호회 대회를 준비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저 같은 초보들은 오전에만 있으니까 나와서 배우면 된다고 했어요. 예전 처녀 시절 때는 탁구도 배우기도 하고 취미 여가 생활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결혼하고 애를 낳은 뒤로는 이런 게 처음이라서 굉장히 설레이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이 많이 떨렸습니다. 운동복도 새로 예쁘게 구매하고 배드민턴채도 하나 구입해서 찾아갔어요. 평일 오전인데도 사람이 은근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남자와 여자가 여러 명 정도 있었어요. 제가 그날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경력이 좀 오래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어색하지 않게 말도 계속 걸어주고 자세도 하나하나 봐주고 고마웠습니다. 다음에는 같이 플레이도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원래 처음엔 다 못하는 거니까 계속 치다 보면 금방 낼 거라면서요. 오랜만에 하는 운동이라 그런지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중년 남녀 두 사람이 아주 즐거워하면서 치고 있길래 물어봤어요. 어머, 저 두 분은 부부끼리 금슬이 너무 좋아 보이네요. 그러자 그 남자는 살짝 알 수 없는 미소로 웃으면서 아니에요. 저분들은 여기에서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손도 잡고 살짝 스킨십도 하면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길래 당연히 부부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 만난 회원들이라고 하니까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그 남자가 살짝 귀띔해줬는데 여기엔 실제 부부나 커플들은 하나도 없고 전부 여기서 친해진 사람들이라면서 조만간 저도 마음에 맞는 파트너를 만나서 같이 게임도 하고 친하게 지내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2시간 정도의 운동이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가자면서 다 같이 이동했어요. 저는 첫날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쭈뼛거리고 있었는데 아까 운동 가르쳐준 남자가 저를 챙겨서 식당으로 같이 데려갔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어색했지만 대충 분위기 맞춰서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에 참가했습니다. 아까 그 사람의 설명을 들어서 그런지 너무 즐겁게 웃으면서 지내는 남자 여자들이 전부 불륜을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더라고요. 무슨 산악회나 아니면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나 바람을 피는 거지. 동네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다닐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남편과 저는 주말 부부를 지낸 지 벌써 3년이 넘었어요. 갑자기 다니던 곳에서 지방으로 발령을 받는 바람에 애들이랑 저만 놔두고 지방에서 자취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처음엔 애들 보고 싶다며 매주 올라오던 사람이 요즘에는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한 달에 2번 정도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만날 사람도 없고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내야만 했는데 앞으로 동호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재미있게 지낼 생각에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배드민턴을 치러 갔을 때도 운동이 끝나고 회원들과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그때 날이 더웠기 때문에 점심에 백숙을 먹으러 갔는데 몇몇 사람들이 소주와 막걸리를 시켜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분위기가 화끈하게 달아올랐고 여기가 배드민턴 동호회인지 중년 남녀 불륜 동호회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되더군요. 다들 술이 취해서 얼굴이 벌개지고 부끄럽지도 않은지 서로 팔짱을 끼고 끌어안고 스킨십을 하면서 여보 당신하며 서로의 입에 음식도 넣어주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오가면서 자주 봤던 얼굴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마저 당당하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신선했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친한 사람도 없어서 도저히 이런 분위기에 적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처량하게 밥이나 먹고 빨리 집에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첫날에 저한테 배드민턴 가르쳐줬던 남자가 다가와서 제게 말을 걸었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전체 회식이 있는데 그날은 꼭 나와요. 이렇게 모임을 하는 애도 즐겁지만 회식 때는 더 재미있어요. 저는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대답을 하고 대충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남녀가 그럼 자기들 먼저 일어나 보겠다면서 팔짱을 끼고 가더라고요. 대낮부터 힘도 좋으셔라 옆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봐서는 평범하게 집으로 들어가는 것 같진 않았어요. 진짜 이 모임의 정체가 뭐지 점점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호기심이 생기고 집에 있어야 혼자 외롭고 할 것도 없으니까 뭔가에 끌리는 사람처럼 자꾸만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가 이야기했던 회식 날이 되었고 저는 아침부터 예쁘게 화장하고 옷도 가장 자신 있는 옷으로 입고 회식 장소로 향했어요. 오후 반 회원들까지 다 모였더니 사람이 4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 보는 얼굴도 많았고 동네에서 얼굴을 봤던 사람들도 몇 명 있었어요. 오셨네요. 여기에 앉으세요. 자연스럽게 처음 제게 말을 걸어줬던 그 남자. 옆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주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과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고기와 술을 마셨습니다. 회식 자리가 한참 무르익고 절정에 다다랐을 때쯤 경품 추첨을 시작했어요. 자, 오늘의 1등 상품은 요 건너 편에 있는 모텔 이용권 10장입니다. 불륜 모임이란 그런지 경품의 수준도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꼴등부터 차례대로 경품 추첨이 시작되었는데 제 번호가 걸리지 않았어요. 주는 상품들을 보니 대부분 어른들용 장난감 같은 짓궂은 선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1등만 남겨놓고 있었는데 설마 제가 당첨되겠냐 싶었죠. 마지막 1등 번호는 24번입니다. 제 손에 들려있는 번호는 24번이었고 남편도 없이 혼자 있는 제가 모텔 이용권 10장을 어디에 써야 하나 고민되더라고요. 옆에 앉아있던 남자만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이 박수를 치고 오셨고 저는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 뒤로도 회식 자리는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제대로 즐기지 못했어요. 빨리 기회를 봐서 집에 가야겠다 생각했지만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우리 테이블 사람들은 거의 다 돌아갔고 저 그 남자 둘만 남아 있었는데 문득 그 사람이 제 얼굴을 보면서 오늘 그쪽이 받은 상품 쓰러 갈래요? 저도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었고 약간 술도 취하니까 대담해지더라고요. 까짓거 남들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나 싶어서 그 남자와 함께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바로 걸어서 5분 거리에 모텔이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마치 20대 때 처음 연애를 하는 사람처럼 마음이 콩닥콩닥 떨렸어요. 새로운 일탈이 너무 즐거웠고 안에서 저를 챙겨주는 다정한 이 남자한테 끌렸습니다. 맨날 혼자 집에서 애들 챙기기 바빴는데 이 남자는 저를 정말 다정하게 챙겨줬거든요. 그래서 더 끌렸는지도 몰라요. 이 순간에는 누구 안에 엄마가 아니라 한 여자로 남자랑 연애를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용권을 사용하러 모텔로 향했어요. 막상 모텔에 들어서니 너무 떨리기도 하고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무료 이용권을 내고 밤까지 들어와서도 이 사람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게 키스를 하기 위해 천천히 다가왔어요. 순간 저는 수많은 고민이 머릿속에 있었지만 입을 맞춰오는 그 사람을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키스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강하게 입을 맞춰오는 그에게 빠져들었어요. 제 인생에서 첫바람이자 너무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이미 터져버린 제 마음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집에 있는 애들 생각도 나고 더는 오래 있을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그 남자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 이후로 우리 두 사람은 상품으로 받은 모텔이용권을 다 사용했어요. 한 장 한 장 사용할수록 우리는 더 가깝고 진하게 발전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도 요즘 제가 변한 것이 느껴졌는지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묻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살도 빠지고 요즘 피부도 좋아졌다는 것을 느껴요. 저는 그 비결이 요즘 배드민턴 치면서 운동해서 그렇다고 대답을 했죠. 그 사람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 좁은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걱정도 커져갔어요. 하지만 만나는 순간만큼은 고민이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당분간은 이 행복을 누려도 괜찮은 거겠죠.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